안녕하세요. 투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열정을 다시 불태울 이야기, 내면의 성공 스위치를 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만 때로는 그 동기가 흔들리거나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언제든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위치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켜서 우리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의 시니어 세대를 위한 동기부여 방법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2026년은 신청년의 시대라고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인생을 탐험하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충만한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그런 신청년의 한 분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동기부여라고 하면 뭔가를 강제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기부여는 강요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열정과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건강, 개인의 성장, 그리고 사회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숨겨진 동기부여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다시금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막연하게 운동을 더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3번 아침 식사 후 10분 동안 걷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여러분의 삶과 관련성이 있으며 명확한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 즉 SMART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스트레칭 5분 하기 같은 작은 목표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해낼 때마다 큰 성취감을 줄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찾아보세요. 목적의식이 뚜렷할수록 목표를 향한 의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 그 목표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보는 것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 달성을 통해 얻게 될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본다면 현재의 노력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취라도 기쁘게 축하하기입니다. 우리는 큰 성공에만 박수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를 유지하고 성취감을 높이는 데는 작은 성공을 알아주고 축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목표든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축하들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를 향한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해야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기 목표를 세웠다면 일주일 동안 꾸준히 걸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 새로운 책, 좋아하는 간식 등을 주거나 친한 친구에게 자랑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동기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관심사나 능력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좌절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목표를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지적 유연성, 즉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라는 고정된 생각보다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격렬한 운동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요가나 스트레칭, 수중 에어로빅과 같이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 도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힘을 얻고 성장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의 동료 시니어들과 교류하며 든든한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세요.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며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역 클럽이나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함께 취미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우고 의지가 넘쳐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처럼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적인 활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삶은 행복하고 활기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상, 취미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고 강좌를 수강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끊임없이 정신적인 자극을 유지하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목적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새로운 습관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하기입니다. 거창하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의 일상활동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영양제 섭취하기나 커피를 마시는 동안 스트레칭하기와 같이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연관지어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면 오히려 좌절하기 쉽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트리거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정 행동 후에 바로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TV를 켜기 전에 10분 독서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든든한 지원 시스템 활용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노인복지 예산이 확대되어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가 증가할 예정이며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과 같은 새로운 지원 정책도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보세요.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거나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등 물류적인 부분을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잘 정돈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사회보장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옹호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를 잃고 중도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동기 부족이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시작할지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와 지속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함께 참여하며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방법들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성공 스위치를 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동기부여 스위치를 켜고 여러분만의 멋진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활력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